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철 변호사입니다. 25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두를 지금 공수처가 요청해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25일 날 나갈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지금 수사를 받을 계제가 아니라는 거죠. 엄연히 현직 대통령이고 또 대통령의 신분을 가진 분을 수사할 때는 그런 어떤 경호라든지 밀폐된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준비가 됐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즉 현직 대통령을 수사할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먼저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이 열리면 그 공개 법정에 나가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탄핵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하고 변호인단 구성 등 그리고 또 충분히 그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면 작성이나 내지는 변론 준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크게 나눠보면 수사보다는 재판 그리고 재판 절차를 지나치게 서둘러서 이것이 졸속 재판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재판이 열리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셀프 변론, 공개 변론 등을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천하람이가 얘기한 건데요. 그걸 그대로 뭐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천하람이는 또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무를 맡아서 일해줄 젊은 변호사들이 필요한데 그 젊은 변호사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려 하지 않는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법인에 있는 경우 법인에서 또 나와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성공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에 자기 일생을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약을 팔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천하람이가 취재를 통해서 정통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천하람이의 뇌피셜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천하람이네 걔도 그 언론에 나와서 그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항상 그 뇌피셜을 얘기하는 애기 때문에 천하람이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다만 석동현 변호사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변호인단을 꾸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신중히 꾸리고 있다. 만약에 변호인단이 부족하다면 나라도 들어가지 않겠느냐. 즉 내가 이제 뒤에서 돕겠다고 하는 거는 변호인단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변호인단을 꾸리는 자체가 어렵다. 그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신중하게 변호인단을 꾸리려고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2년 6개월 동안의 대통령의 그 대통령 행적을 어떻게 대통령보다 더 잘 알겠느냐. 그것을 어떻게 짧은 시간에 그 변호인단이 숙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2년 6개월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느꼈던 그 어려움 그리고 이 상태로는 대한민국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한민국이 어떤 국가적인 위기 내지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절박함 이런 것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변론하는 방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변호인단한테 맡긴다면 금방금방도 될 수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변호인단에 맡겨가지고 피상적으로 내지는 파편적으로 이렇게 변호를 해봐야 결국은 그것이 헌법재판관을 설득시킬 수 있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2년 6개월의 전 파노라마 그리고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절박한 이유 그리고 대통령을 하면서 느꼈던 그 어떤 국가적 위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본인이 준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만약에 변론이 열리고 탄핵 재판이 열린다면 적당한 시기에 가서 이제 그야말로 뭐 10시간이 됐든 또는 뭐 20시간이 됐든 그렇게 웅장하게 전체를 이제 그야말로 얘기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변론이라는 게 그래요. 아무리 길게 해도 100장을 써도 200장을 써도 그거 뭐 그냥 형식적이고 또 어떤 구색 갖추기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뭐 10장을 쓰고 20장을 써도
거기에 핵심이 들어있고 그리고 또 거기에 절박함이 들어있고 명분이 들어있고 그리고 또 이유가 들어있으면 그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재판의 결과를 승부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 람보 영화에 보면 말이죠. 뭐 그 악당은 그 뭐 람보 영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하여튼 그 서부 영화에 보고 또 어떤 뭐 중국 영화에 보면 악당은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무기를 갖고 나와요. 그리고 또 무술도 뭐 이것저것 쓰고. 근데 진짜 그 도사는 진짜 고수는 그냥 권총 그릇 자로 딱 가지고 와서 끝내버리죠. 뭐 그리고 진짜 고수는 무술도 말이죠. 폼 안 잡아요. 그냥 한순간에 가만히 있다가 말이죠. 그 악당이 별짓 다 하고 난 다음에 한순간에 끝내버리죠.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고수를 꿈꾸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간에 불리한 것은 뭐냐. 근데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은 그렇다고 칠 때 그러면 자신이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변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헌재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민주당에서는 뭐 단 한순간도 1초도 늦추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근데 언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쪽에 선 이런 사람 언론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업보일 수도 있고 운명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개혁을 한다든가 내지는 혁명을 하는 거는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을 지금 적으로 돌렸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면서도 언론들을 그렇게 프렌들리하게 관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건 언론들의 어떤 속성이 원래 권력을 물어뜯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 어떤 기성 언론들은 개혁의 대상이지 그 언론들과 함께 정말 국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치를 논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언론이 모두 망치고 있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나마 요새 뉴미디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과거 뉴미디어가 없던 시절에는 뭐 조선일보가 밤의 대통령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정치 권력을 갖고 놀았고 그러면서 당리당략, 사리사략 다시 말하면 조선일보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언론 어떤 집필 짓을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조선일보뿐이 아니에요. 다 그래요. 지금 봐가지고서 이쪽이 유리할 것 같으면 이쪽에 싹 붙었다가 저쪽이 유리할 것 같으면 저쪽에 싹 붙었다가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좀 나섰던 언론들도 그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딱 한동훈한테 붙어야 되겠거든. 그래서 한동훈 대통령 만들기 나섰던 거 아닙니까? 조중동이다. 그러다 이제 한동훈이 또 이제 맛이 가니까 어디로 갈까? 또 이재명이 될지 모르니까 이재명한테도 적당히 줄 서놓고 그다음 여기도 적당히 줄 서놓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잘못한 것이 있죠. 물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끝까지 지지를 했으면 함께 그야말로 자유우파의 어떤 그 철학과 그런 어떤 가치를 위해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에 처하고 그러면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립무원이 된 거예요. 사실상 고립무원이 됐어요.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 편에 서가지고서 그 진정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또 저 민주당한테 저 이재명한테 정권이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애국 국민들만 그래도 윤석열 하면서 전 윤석열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정말 그렇게 애국 국민들이 광화문에서 윤석열 대통령 응원할 때 그때 조금 더 그야말로 폭넓게 애국 국민들을 자유우파 보수를 끌어안고 개혁 작업을 했더라면 지금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을 텐데 또 그때는 또 이상하게도 우파를 챙기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마저도 사실상 어떤 정권을 세우는데 공을 세웠거나 그런 어떤 사람들 또는 그런 집단들 그런 시민단체 그런 언론단체를 하나도 챙기지 않았다는 그런 또 비난이 굉장히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챙기지 않았다고 해서 뭐 그걸 또 서운해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 보면 또 그쪽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결국 우군을 크게 넓히고 우리 편을 갖다가 단단하게 이렇게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면서 어려움에 처하자 사실상 자발적인 우리 국민만이 윤석열 대통령 응원하고 있을 뿐 지금 언론이라든지 내지는 뭐 또 공무원 단체라든가 또 무슨 뭐 노동 단체라든가 시민 단체도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고 옹호하는 데가 별로 드물어요. 참 안타까운 현상인데요.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제 수사는 이제
일단 미루겠다는 생각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25일 날 크리스마스 때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안 나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탄핵 심판 절차는 또 시간을 좀 갖고 응할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미룰 수 없다. 20일 날 송달된 것을 하겠다. 그러면서 27일 날 첫 변론 준비기를 그대로 연다. 답변서도 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때까지 답변서를 금방 낸다는 것은 어려워 보이고요. 첫 번째 변론 준비기는 이제 공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변론 준비기를 정하면 그때까지는 이제 준비를 해서 응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뭐 그것도 중요한 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을 먹었다면 그야말로 뭐 짧은 시간 안에도 얼마든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능력을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다툴 건 하나하나 다투는 거죠. 꼼꼼하게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시간을 일부러 끈다 그게 아니고 일부러 끈다가 아니고 다투기 위해서 시간이 걸린다. 하나하나 꼼꼼히 다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입장을 언론에도 알리고 대통령의 입장을 국민에게도 알리고 헌재 재판관에도 알려서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 인정을 받아내는 거죠.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승리하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 담화가 나왔는데 헌재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모습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대해 보죠. 강신업 TV입니다.